해외 직구를 했다가 나도 모르게 탈세범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인가요? 예, 자기는 세금을 다 낸다고 했는데 저 업체에서 세금을 누락하고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네, 알고 이걸 있습니다. 언더밸류 저가 신고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구매자가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해서 제품 구매 가격을 낮춰서 신고하는데, 문제는 관세법상 할 때 통관 신고한 관세, 부가세 납부 책임이 모두 구매자에게 있는데, 편의상 대행업체가 대행을 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저가 신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적발되면 그 피해는 모조리 소비자가 지게 된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언론 보도가 많이 됐는데 관세청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월부터 적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8월 현재까지 총 101건에 31억 규모밖에 안 돼요.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까? 원래? 구체적인 제가 통계는 모르겠는데 본래 금액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네. 그래서 판매된 TV 80~90%가 지금 저가 신고해 온 것이다. 이게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 관세청이 150억 달러 이상 15건만 적발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양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업체 자체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만족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그 결과가 나오면 대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대형업체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면은 그 업계에서 퇴출된단 말이에요. 그게 저가 신고가 일반화돼 있어요. 대부분 다 저가 신고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좀 주문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온라인 쇼핑몰인 G9이나 옥션 등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언더밸류를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이 언더밸류 상품을 조장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관세법인들이 있는데 해외 직구 판매자들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관세사, 관세법인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성실신고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구매 대행자와 소비자가 연대 납세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적하는 부분들이 다 필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일단은 실태 파악과 조사 결과를 나오는 대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계청장님, 네. 그동안에 비정규직 규모를 둘러싸고 노동계하고 정부 크기가 크게 달랐어요. 예. 노동계는 보통 850만, 870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 비해서 정부는 600만 대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프로데이터를 사용해도 통계가 다른 이유가 뭐죠? 정규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일부 연구기관과 저희 통계청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LO가 작년에 국제 종사상 지위분류 개정 결의안을 채택을 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정부와 노동계의 비정규직 규모 차이는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호출근로라든지 특수고용 노동자들, 자영업자로 분류하든지 아니면 노동자하고 자영업자 어느 중간에 있어서 규모가 매우 축소 계량화됐는데, 18년 10월에 새로 채택된 결의안에 따르면은 기존의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호출 근로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정규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예, 그 의존적 도급인이라는 그 범주가 새로 생겨서 네. 그전에 그 비근로자 가운데에서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 중에 다수가 새로운 분류에 따라서 의존적 도급인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하고 플랫폼 노동자가 네. 지금 ILO의 ICSE 18이라고 하는 얘기에 예. 여기에 의존 도급인이라는 네. 개념으로 네. 전체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포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유튜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업무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를 거다라고 봅니다만은 네. 그 의존적 계약자, 의존적 도급인의 범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의 노동계하고 네. 정부 사이의 비정규직 통계의 격차가 네. 완전히 해소될 거로 보십니까? 이 종사상 지위에 분류하고 정규 비정규직 분류하고는 다루는 기준이 약간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 그 기준은 다른 건 알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통상 비정규직 통계라고 이야기할 네. 때 네. 정말 특수고용 노동자들 규모의 차이가 크게 네. 반영이 되는데 이 네. 문제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이에 상당수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비정규직 규모를 600만 대로 추정했던 네. 정부의 통계는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어요. 예. 노동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860만 또는 870만 대 그 통계가
더 진실에 부합하는 통계로 그 정부에서도 평가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무엇이 진실에 부합한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관점의 차이가 상당수 좀 조정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뭐 실상이 어떤지를 봐야 대책도 제대로 나오는데 그동안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정부 통계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 늘 제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통계를 개편할 때 첫째로는 시계열적인 단절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 네. 예를 들면 병행조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요구드리고요. 그동안 제대로 측정되지 못했던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가 통계상에 잡힘으로써 이들 노동 현실이 객관화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제쯤 이 통계가 공식화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병행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12월에 하고 있고 내년까지 병행조사를 마치면 2021년쯤에 공표될 수 있을 것으로 얼마나 생각합니다. 많이 걸립니까, 시간이? 왜냐하면 그 시계열 단절을 우려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려면 현재 조사상 비율랑 분첩돼서 조사하는 기간이 그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